그러네. 자, 준비들 됐어요? 네. 오늘은 이제 12품 할 차례죠. 네. 아촉불품에. 유마경이 총 14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2, 13 마지막 총루품은 얼마 안 되고 이제 두 가지가 두 품이 남았는데 이번에 이제 12편 2품 견아촉불품인데 원래 여기에는 그 현장 스님 그 유마경이 두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하나는 이건 지금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거고 이걸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스님이 다시 가가지고 갔다 와서 번역한 것을 신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 거 번역본을 보면은 여기를 견아촉불품이 아니고 관열애품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관열애품이란 건 뭐냐면은 열애란 건 여러분 이제 아시죠?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 하나인데 보통 열애라고 부를 때는 열애란 용어를 쓸 때는 어떤 때 쓰냐면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를 이제 아울러서 법신, 부처님의 법신을 얘기할 때 열애 그래요. 그래서 열애란 말은 열의 역어란 뜻이에요. 아시죠? 열의 역어란 말은 열한 말은 뭐냐면은 법신 그대로 오셨다가 법신 그대로 가신 분.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오고 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중생들한테 오고 감이 없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법신 충만 어법계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자, 법신은 우주 법계에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너도 법신이고 너도 법신이고 반대로 뒤집으면 법신 아닌 것이 없어. 반대로 뒤집으면 법신인 것도 없어. 이런 때 쓸 때 열애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법신의 법신 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유마거사한테 그대는 부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유마거사가 나의 몸을 보듯이 부처님을 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나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몸을 볼 줄 알아야 부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자기 몸이 어떤 것인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르죠? 설명하라고 하면 모르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난데 뭘 설명할 것도 뭐 있어 하는데 어떤 게 네 몸이냐고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눈, 코, 귀 뭐 이렇게 달린 게 내 몸이지 하는데 그럼 어제의 몸과 사실 오늘의 몸이 달라요. 이제 세포가 수시로 죽어 새로 생성되잖아요. 그 세월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순간순간 달라져요. 그 어떤 것이 내 몸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그랬어요. 과거란 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제 분례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 몸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가락 하나 봅시다. 손가락 하나를 이제 계속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근육 조직이 있을 거고 더 들어가 보면 조직을 형성하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세포 핵이 있어요. 그 핵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DNA가 있어요. DNA. DNA는 뭘로 되어 있냐면은 단백질 분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자를 뭐가 만드냐면은 원자가 만드는 거예요, 원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우주의 사물 전체를 구성하는 92가지의 자연 원자, 원소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을 근육세포를 만드는데 그럼 원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놈이 못해가지고 우리 몸이 됐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내 몸이라 할 수가 있냐? 그럼 우리 몸의 가장 근본 물질인 원자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게 이제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상 속에서 하는 행위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냐면은 나란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네. 인문학이란 것은 문이란 것은 문이란 뜻이에요. 인간의 자치란 뜻이에요.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살아온 그 자치들을 연구하는 것을 인문학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문학적으로 내가 누구냐 물어보니까 여러분 대답 못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라는 것은 뭐 부모님이 주신 거고, 나라는 것은 주변 뭐 어쩌고 나는 불자고 어쩌고 이런 인문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개, 돼지하고 틀리고, 나는 남자고 어쩌고 나는 감성이 풍부하고 어쩌고 이런 막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 이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 그거 말고 분석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쭉쭉쭉쭉쭉 분석해 보니까 원자까지 들어가네? 그럼 이건 뭐야? 그래서 과학이란 건 뭐냐면은 과자가 이제 분석하단 말이에요. 과목을 나누는 거예요. 분석해서 사물을 연구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과학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인문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살았어요. 자, 한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몇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둥근지 몰랐어요. 평평했어. 이것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인문학적인 사고방식. 왜냐하면 우리 아니비서신의 이 감각이란 것은 그 능력이 제한이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구가 평평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이 떴다 쳐. 내가 보기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떴다 쳐. 이게 우리 관점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쭉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어떤 쪽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아니지. 왜? 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몸뚱아리는 원자로 돼가지고, 원자는 그 뭐 생각이 없어. 좋고 나쁨도 없어. 우리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뭔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만 살아도 안 되고 인문학적으로만 살아도 안 되고 이것이 통합이 돼야 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과학적인 시각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 것들. 가령 지금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그 양자 물리학이 가장 최신 물리학인데, 저기 이태리에 그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가 있어요. 칼로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양반은 지금 스티븐 호킹 박사, 제2의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그 불릴 정도로 아주 그 물리학의 거장인데, 그 양반은 뭐라고 했냐면은, 물론 양자 물리학에서는 우주의 근원은 양자장이라고 그래. 양자란 게 뭐냐면은 아까 말한 이 미세 입자들, 이 모든 사물을 이루는 미세 입자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양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원자 얘기했죠. 원자 밑에까지도 있는데 그냥 원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원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양자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양자 하나고 양성자 하나고, 원자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돌듯이 우리 지구가 전자가 양자를 돈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가지고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지금 양자가 여기 있고 전자가 도는데, 예를 들면 양자 크기가 이 사과만큼 하다고 생각해봐요. 사과 중간에. 그 다음에 전자가 중간에 쭉 밖에서 궤도를 따라 도는데, 전자 크기가 어느 정도 하냐면 한 참깨만 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알.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여기서 저기 여러분들 저기 그 번영로에서 꺾고 들어왔죠? 그거 한 2km 돼요, 여기서. 그 정도 떨어져 있어. 중간에 양성자하고 전자 사이가. 그 선에서 이렇게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만큼 큰 반경을 사이에 두고 지금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한 최소 단위인 원자의 대부분이 다 텅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99.9999999 총 나가요, 공간이. 그냥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그 작은 곳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세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텅 비어 있는데 그것도 뭐 빙빙 도는 전자가 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불확정성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아니 어느 때는 보니까 나타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확률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이제 입자가 아니고 울렁울렁 무슨 파동이더라는 거예요. 파동.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울렁울렁 파도 치듯이. 그러니까 모든 우주를 만드는 근본 존재자 물질이 바로 파동, 그걸 파동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이태리 그 물리학자는 이것을 공변 양자장이라고 그래서 서로 얽혀가지고 울렁울렁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기회가 되면은 그 작은 원자 입자로 돼가지고 이놈이 모여가지고 인간도 되고 동물도 되고 광물도 되고 나무도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파동 그 경계까지 가면은 이제 시간 공간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인슈타인까지도 그걸 아이고 뭐 그럴 수가 있냐고 잘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물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 거시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걸 보고 실제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누가 믿겠어? 그래서 아까 그 말한 물리학자는 뭐라고 그 책을 쓰는 게 몇 권 있는데 그 책이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모습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 내가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오다가 보니까 저쪽에 그 창고 쪽에 새가 한 마리 죽어 있어요. 자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새가 날아가다가 창문에 유리창에 부딪혀가지고 떨어져 죽어요. 자, 새가 보는 실제는 실제예요? 새 주관적으로 보는 실제예요? 새는 실제를 보지 못했어.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보고 날아가다가 실제에 부딪혀가지고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정도만 다르지 실제는 보지 못하고 눈 감고 헤엄치다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공간 하니까 이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이 텅 비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 불교에서는 공하면 텅 비었다 이러는데 이것이 텅 빈 것이 아니고 전부 입자로 돼 있다고 그래요. 공간도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이런 빈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공간과 시간은 물질이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공간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아까 말한 그 이 양자장 그 파동 에너지가 적절한 서로 조건이 맞으면은 이 물질로 우리가 보이는 거시적인 물질로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세히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걸 생각 안 해.
그냥 나 하면은 이것이 나예요. 그렇죠. 내가 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촉불품에서 견아촉불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법신이라고 그래. 보통 열애라고도 그러고. 우리가 부처님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죠. 뭐야? 법신, 보신, 화신. 근데 법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느낄 수도 없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아까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양자장, 최초의 에너지, 파동 에너지, 이것에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화신이라는 게 있는데, 화신 뭐냐? 법신이 그때그때 맞춰서 나타난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화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 그것을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사람마다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되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전부 화신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화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제12 견아촉불품. 제12 견아촉불품. 이시세존 문유마일. 이시세존 문유마일. 여욕견 열애 위 이하 등 관열애 열애호. 여욕견 열애 위 이하 등 관열애. 유마일은 여자 관신 실상 불력 관불력연. 여자 관신 실상 관불력연. 아관열애 전제 불례 후제 불거 금즉 부죽. 아관열애 전제 불례 후제 불거 금즉 불관색 불관색여 불관색성. 불관색 불관색여 불관색성. 불관수상행식 불관수상행식. 불관식여 불관식성. 불관식여 불관식성. 비사대기 동어허공. 비사대기 동어허공. 육인무적. 육인무적. 아니비설신심 이과. 아니비설신심이과. 부재삼계 삼구이리. 부재삼계 삼구이리. 순삼탈문. 순삼탈문. 구족삼명 여무명 등. 구족삼명 여무명 등. 이제 아촉불이란 말은 아란 말은 무란 뜻이고 축이란 말은 그 우측에 설명이 나왔죠. 축이란 말은 모두 번뇌라든가 그런 망상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욕망. 욕망이 없는 상태를 아축 그런다고 그랬죠. 원래 그 범어는 밑에 읽어보시면은 악소비아 이런 뜻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 이제 자기 글자로 그냥 축자를 넣어가지고 아축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축이란 말은 우리말로는 축인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발음을 추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범어 발음하고 좀 비슷하죠. 자, 이때 세존문유 세존께서 이제 유말거사에 묻기를 여욕견 열애, 당신이 부처님을 열애 법신을 보고자 하는데 그 말이요. 이 이하등관 열애호, 어떤 방법으로 열애 법신을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보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하기를 여자관신실상, 저는 마치 내 몸뚱아리의 실제 모습을 보듯이 부처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 무엇이냐. 인간 본의로 보면은,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이 몸뚱아리는 나지만은 과학적으로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내라고 할 것이 어디냐 이 말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관열애 이제 유마일거사의 설명이요. 대답이죠. 저는 열애 법신을 보기를, 열애 법신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제 불례. 전제라는 것은 과거예요. 전. 과거는 어때요? 아까
이태리 그 유명한 물리학자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지요. 그런데 사실 시간은 흐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시간과 전번에 말한 하루살이의 시간은 틀리다고 그랬죠. 어떤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본 시간에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없으면 시간이 없어요. 관찰자가 없으니까. 서로 비교가 돼야 되잖아. 근데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어떤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법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흘러갔다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과거는 흘러갔는데 다시 그것이 오지를 않아요. 전제불례 그랬죠. 전제불례란 말은 사실은 과거는 흘러간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제불고, 후제란 건 미래를 얘기해요. 우리가 미래를 갈 수 있나요? 상상으로는 갈 수 있지만은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실제하지도 않는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생각해요. 여러분 근심 걱정 어디서 와요? 미래 때문에. 그럼 근심 걱정, 미래가 없는데 미래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왜 자꾸 근심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교에서 망상 그래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행하거나 뭐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무단히 자기가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랑이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행복이란 거 있어요, 없어요? 언젠가 곧 올 거잖아요.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여러분 유마경 공부 잘 해가지고 점도까지 잘 알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년이, 한 1년 후면 그럴 날이 올려나? 상상하면 좋죠. 그런데 오늘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행복을 상상하면서 기뻐해야 할까? 그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실제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상하고 행복을 꿈꾸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지만은 실제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과학적인,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을 동시에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적부지라.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현재에 산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절대 현재에 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우리가 지금 보는 세계는 실제의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도 흐르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흐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보고 사는 거야. 아니라 우리 깜냥만큼 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이 순간은 지금이 아니에요. 이미 좀 지나가 버린 순간. 0.3초 사이라는 거야. 응? 여러분 지금 태양이 여기까지 태양빛이 오려면 8분인가 걸리죠. 응? 우리가 보는 태양은 8분 전에 태양이. 그럼 현재의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태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8분 전에 태양을 이미 지나가 버린 걸 보고 있어.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떤 사물을 감지할 때 뇌에서 처리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각하는 과정이. 그 과정이 0.3초 걸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미 0.3초 이전에 지나가 버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봐도 우리는 현재를 살 수가 없어. 그냥 우리가 그걸 현재다라고 가정하고 사는 것이지. 이걸 아셔야 돼. 자, 불관색. 색이란 건 물질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죠. 우리의 감각이 대부분이 한 7, 80%는 우리의 시각으로 와요.
근데 시각으로 오는데 우리가 사물을 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사물을 보는데 우리는 전부 실제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마거사는 색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물의 이 구체적인 낱낱 차별상들을. 자, 우리의 눈에는 사실은 모든 사물이 이렇게 구별돼서 나타나지만은 실제 열의 법신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런 세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없겠죠? 그러니까 법신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관색여 그랬죠. 여기서 색과 색여란 것은 굳이 나누면은 색이란 것은 모든 사물의 차별성을 말하고 색여란 것은 모든 사물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각기 남녀노소 이렇게 다르지만은 인간이라는 모습은 거의 비슷비슷하죠. 머리가 위에 달렸고 두 다리 걸어 다니는 거. 이런 모습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법신을 보지 않는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관색성 그래요. 색성이란 것은 우리 모든 만물의 물질의 본질을 가지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쭉쭉쭉쭉 본질로 따져가 보니까 결국은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최첨단 과학 에너지 장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진동장, 파장.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한 공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인데, 물리학에서 말한다 물리학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어떤 에너지 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이런 물건도 만들어지고, 조건이 사라지면은 또 해체되고, 또 다른 조건을 만나면 이렇게 만들고.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일체유심조란 말이죠. 왜 일체유심조란 말이 맞는가? 우리가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내가 마음먹는 대로 하면 되지. 내가 누구한테 가다가 기분 나쁜 소리 들었을 때 뭐 좋게 생각해버리지. 일체유심조잖아요. 그 인간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일체유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런데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쳐다보면 있고 안 쳐다보면 없어진 게 전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것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내가 생각한다고 사물이 팍팍 바뀔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물리학자 닐스 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 큰 미시적인 세계가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아니, 거시적인 세계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미시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팍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지,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남자인데 여자로 바뀌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몸과 정신을 상당히 이 분리해서 많이 생각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몸, 마음이 동시에요. 하나예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도 하나의 에너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잖아요. 공간도 입자로 만들어진 졌듯이 우리 마음도 사실은 입자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야 돼. 물질이니까. 그럼 물질이 물질한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생각은 물질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물질이 변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생각도 하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물질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갑자기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고 차근차근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몸뚱아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만들었을까? 우리 몸하고 우리 두뇌, 뇌하고 합작을 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 몸과 뇌는 뭐예요? 물질이요? 아니에요? 물질이 낳은 자식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분 좋다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60쪽에 되는 그 세포들이 전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셋이만 모여도 의견이 서로 달라지죠. 그런데 60쪽의 세포들이 지금 모여서 나를 만들었어. 이런 게 각자 독립적인 어떤 생명체인데, 그러면 이놈들이 자기 어떤 의견 통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때는 기분 나빠 하는 세포가 있을 거고, 이런 때는 나는 기분이 좋다 하는 세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투표를 해보니까 기분 좋은 쪽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는 기분 좋게 느끼는 거야, 그 순간에. 자, 기분이 좋게 느꼈다는 건 뭐냐면은 각각 세포들이 기분 좋다라고 우리는 결정을 하자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들이 자, 기분 좋으려고 할 거 아니야. 기분 좋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야말로 그 DNA가 열리면서 새로운 단백질 만들어가지고 우리 새로운 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걸렸어. 나는 좀 이따 죽겠네. 이러면은 세포들이 나는 좀 이따 죽겠네라고 결정을 한 거겠죠. 그러겠죠. 그럼 세포들이 나는 좀 이따 죽겠네라는 쪽으로 행동을 하게 돼. 그러면 DNA에서 어떻게 돼? DNA는 꽉 문을 닫고 더 이상 살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좀 있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우리의 생각이 몸뚱아리에 바로바로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그 미시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가지면은 세상이 좋게 보인다. 이건 결론은 맞는데 이게 정확히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사실 그런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4시간 내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몸이 시시각각으로 변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 세상이 살기 어렵네 하면 세포들이 60쪽에 된 세포들이 어려운 세상으로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대비하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호르몬이 만들어져 가지고 분비돼 가지고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이 생성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어려운 세상, 방어적으로, 냉소적으로 또는 도피하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들이 또 이건 우울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거기서 이제 확장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뚱아리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순간의 생각이 우리 몸뚱아리를 바로 새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한순간순간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좋게? 자, 수의공덕이란 말이 있죠, 불교에서는. 남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같이 기뻐해. 그럼 누가 더 혜택을 볼 것 같아요? 물론 불교에서는 기뻐해 주는 사람이 더 큰 공덕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보니까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맞는 소리야. 왜? 자, 내가 기뻐하니까 60쪽의 세포들이 기뻐한 거야. 그러면 그놈들이 뭘 하겠어요? 기쁨의 호르몬을 배출해.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기쁜 몸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같이 기뻐만 해줬는데 내가 그냥 큰 혜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를 많이 하라고 그러죠. 또 이타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죠.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보시를 하는 순간 상대방이 물론 혜택을 받지만은 내 마음이 혜택을 먼저 받아버리는 거야. 기쁜 거야. 즐거워.
그 우리는 보통 뭐 내가 상대방을 뭐 저거 뭔가 도와줬으니까 상대방이 기쁘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정도지, 실제로 내가 상대방을 돕고 보시를 하는 순간 내 몸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까지는 우리가 생각 못 했는데, 과학적으로 그런 게 전부가 설명이 돼요, 지금. 그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불교에서 뭐 보리심을 내라, 보시를 해라, 수의공덕해라 하는 소리가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소리야, 이게 결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 부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란 얘기예요, 확신을. 대충 아이고 보시해도 나 아무 이익도 공덕도 나한테 보답도 없는데 뭘 보시를 해야 돼? 남들 기쁘면 남의 기쁨이 내가 같이 기뻐봐야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로 증명이 다 돼 있어요. 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건 세포들이 결정한 거예요. 따라서 내 몸은 순간순간 변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 일체 유심조. 사실 맞죠? 예? 자, 불간색, 불간색이요, 불간색성까지 이제 설명하면서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이. 반야신경에서 나오죠. 그 우리 몸뚱아리는 물질, 이 몸뚱아리는 물질이고 우리 마음을 수상행식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물질과 정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수상행식도 물질이라고 봐야 돼. 마음도. 에너지 장으로, 에너지 형태로서 하나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물질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죠. 이거 주면 딱 되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로써 말로써 때리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생각하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말로 내가 돌로 너 머리 때렸다 이러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말로 때렸는데 아프다. 응? 말로 돌을 만들어서 그 돌로 너를 때렸다 하면은 안 아프잖아요. 그런데 때렸는데 아프다 해버리면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돌을 들고 너 머리 때렸는데 아프지 그러면 누구나 다 이해가 돼. 그건 뭐냐면은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때리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의 마음도 물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거든. 그러면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이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남한테 이렇게 실제로 돌로 실제로 맞고 아픈 부분하고 언어로 맞고 언어로 아픈 얘기를 듣고 느끼는 그 이 뇌 부위가 같은 부위가 활성을 띄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슬프거나 그런 아픈 일을 당했을 때 그 아픈 부위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그 아픈 부위하고 실제로 맞았을 때 아픈 부위하고 똑같은 부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물질이래요. 응? 그래 상대방을 저주하고 싶으면은 막 마음속으로 조금 막 하고 저주하면은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자, 이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상대방이 잘 되라고 하면은 그 물질로 가지고 자꾸 파장을 보내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마음도 하나의 에너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응? 그러면 모든 게 쉽게 풀리죠. 응? 자, 여기서 그러니까 온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물질이 아니라고 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수상행식도 다 물질이더라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의 관계는 몸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동시라고 봐야 돼. 응? 자, 앞에서 색차별상과 동일상과 색의 본질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수상행식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물질의 이 뇌와 우리 몸뚱아리 이게 물질인데 색인데 색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상행식이라는 에너지 장도 역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지금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실제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라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사후세계, 죽고 나서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있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또 따져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없으니까 죽고 나서 사후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없다는데 어떻게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과학적으로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깜냥만큼 사는 거예요. 이걸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인문학, 우리 인간 위주로 봤을 때. 그러죠? 지금 봐봐요. 밖에 다른 종교인들 다 무슨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다 믿고 살잖아요. 그렇게만 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수없이 또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서로 화합을 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인문학, 자기 주관적인 세계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말이에요. 내가 미래에 내가 극락에 가고 천당에 가고 무슨 사후 세계가 있다고 자기가 믿고 사는 건 누가 뭐라 할 수 없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그걸 믿지 않은 사람하고 서로 한 방에 살 때,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생각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공자가 그런 얘기 했죠. 2500년 전에.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거의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그 열라는 뜻이 우리가 마음을 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각자 자기 눈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 전부라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문을 열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사고방식을 열어서 자연의 사고방식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고 우리 각자 인간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각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세계를 열어서 타인의 세계를 한번 수용을 해보라고요. 이것을 마음을 연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결론은 우리는 세상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가지고 나만의 믿음을 만들어낸 것은 자유라 이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그렇듯이 타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인정하고 수용하고 서로 자기 것을 내려놓고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려놓아라, 모아라,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더구나 각자가 보는 세상도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실제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왜?
우리는 생긴 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융합을 해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우리 세계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진의 세계. 자, 좀 쉽시다.